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연애를 하면서 만날 때도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그리워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 만나지 않을 때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떡하니 잡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나를 그리워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애인이 되는 연금술 비법 5가지를 공개합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특히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일부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만의 삶을 타인의 삶에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러기를 강요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연애의 룰에서는 범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상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 범죄는 애인들을 너무 쉽게 지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매력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력 없는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애인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의 관심사, 목표, 필요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세요. 또한 상대방의 인간관계에 대한 간섭, 생활 습관에 대한 간섭으로 서로를 올가매지 마시고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애인이 생기면 나의 관심사, 목표, 나의 꿈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면 자신의 일보다는 상대방과의 연애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삶을 뒷전에 두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취미와 열정을 추구할 수 있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당신이 그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당신을 그리워할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상대도 나와 같아야 한다는 이론을 버릴 때 상대방의 눈에 당신은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행복한 기운을 가진 여자를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를 만듭니다. 두 번째,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그와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애인과 공유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 밖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는 당신의 삶이 충만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빈둥거리고 보내다가 상대방과의 데이트 시간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고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조금 한심해 보이고 데이트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마워하거나 감사해하지 않죠. 당신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그림과 관련된 당신의 열정을 그 사람과 나누세요. 상대가 그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열정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보세요. 암벽 등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하시고요. 음악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없어도 콘서트나 음악 축제도 참가하면서 그와 경험을 공유하세요.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고 직접 준비한 맛있는 식사에 애인을 초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 말한 것은 모두 열정인데요. 열정은 목화토금수에서 화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기운이 바로 화의 기운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그 사람과 공유하세요. 상대방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당신이 비밀스럽게 뿌리는 화의 기운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당신을 안 보면 안달날 정도로 말이죠. 세 번째, 미스테리를 살려라. 알랭드 보통은 우리는 사랑일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기 힘든 책일수록 더 진리에 가깝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 마음이 열려있고 명쾌하고 예측 가능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애인보다는 힘들게 하는 애인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자,
연애의 세계에서는 매우 심오하고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끔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함에 있어 사람들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것은 단번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진리입니다. 읽기 힘든 책일수록 더 진리에 가깝다. 가끔은 나도 읽기 힘든 책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거는 다루기 힘든 짜증을 잘 부리거나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연기하기가 힘이 드는데요. 하지만 수수께끼가 전혀 없으면 누구든 궁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다면 어떻게 애인이 나를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안 궁금해. 안 보고 싶고 안 그립잖아요. 그럼 그쵸? 자, 따라서 처음부터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발견하고 신기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남겨두십시오. 스파이 게임을 하는 방탈출 게임처럼 하나하나 암호를 풀어가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충분히 주십시오. 그러면 관계를 신선하고 흥미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것은 말해주고 싶어도 살짝 부끄러운 척하면서 말하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당신의 하루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하는 대신 그가 물어볼 몇 가지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그가 알아주기를 바라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은 뒤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쉽게 다 내어주지는 마세요. 게임이 금방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궁금하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행동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은 행동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추리소설 속의 등장인물처럼 미스테리한 역할을 맡아보세요. 참, 상대가 오해하고 질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미스테리를 유지하면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애를 글로 배우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애에 서투르신 분들은 괜히 비밀을 만들어 상대의 질투를 절대 자극하지 마세요. 네 번째, 나만의 모임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자마자 친구와 가족을 소홀히 합니다. 이것은 연애 세계에서 보면 어리석을 뿐 아니라 미성숙한 겁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상대 인간관계도 관여하고 자신이 오로지 1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진짜 1인자가 되어서 상대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부디 건강하게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은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애인 외에도 당신의 삶에는 여러 가지 당신을 살게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모임 활동을 하면 관계에 너무 의존하거나 사회적 연결을 위해 애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애인이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친구가 된다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북클럽이나 예술의 밤이나 자신의 관심사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은 사람은 자신과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연애만큼 중요하게 만들어 나와의 자신과의 만남, 진중한 모임을 유지해보세요.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가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면 사람들도 누군가 내 삶을 하나의 고민도 없이 이끌어주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이런 무의식이 우리 내면에 깔려있고 우리 모두는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애인이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피하고 싶습니다. 즉, 네 번째의 비법은 바로 상대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애인이 없어도 나를 지키고 나를 양육하고 나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의지를 할 때 충분히 안아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에너지를 가진 에너자이저는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진이의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몸 전체에서 매력이 철철 흘러넘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애인을 놀라게 하라.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이나 평범하지 않을 일을 하여서 그를 놀라게 해보세요. 놀라게 하는 것을 공포로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깜짝 선물을 받은 아이가 기뻐서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깜짝 데이트를 계획하는 것, 애인의 집이나 사무실로 선물을 배달하는 것, 재미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도해보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것도 있겠죠. 깜짝이라는 것은 가뭄으로 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는 것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뭄을 미리 예측하여 깜짝 비를 내려주는 애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당신을 상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상대방이 사랑받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그리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애인을 놀라게 하세요.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창의력 키우기 학습을 통해서 창의력을 개발해 보세요. 구몬 학습을 해볼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매력적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때 큰 기운이 탄생합니다. 큰 기운에 내가 집중할 때 그 기운은 자석이 됩니다. 작은 노력으로 탄생된 큰 기운이 되어서 작은 노력으로 탄생된 큰 기운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쪽쪽 다 당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애인이 나를 늘 보고 싶어 안달나게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들은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의 접촉으로 당신은 상대의 마음을 쪽쪽 당기는 강한 자석이 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자석을 잘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